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용역 총괄 공동 책임을 맡고 있는 KI의 한혜진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국가물관리 10년 대계를 세울 때 국민 여러분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잘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면 막상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뭐 먹을 거야? 이거랑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할 발표는 여러분들이 미래 물관리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펌프에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발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생소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관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꼭 고려해야 하는 미래의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물관리 분업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처들이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분업화를 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처별로 물관리 목표도 다르고 정책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예상이 중복 투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 등 홍수, 가뭄, 녹조 등은 부처 간 연계 협력 통해서만 잘 관리할 수 있는 문제여서 물관리 일환하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18년 6월 정부 조직이 개정되면서 일단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누어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부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기본 원칙 하에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관리 기본법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여러 부처가 기본을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게 12대 물관리 기본 원칙을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처간의 조정을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를 하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조항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는 포함 사항은 법률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포함 항목은 수장기에 있었던 여러 항목과 국가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물 분쟁 조정,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의 방침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략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주요 과제를 도출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나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수단들은 합의 실행 계획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부합성 심사라는 안정장치를 만들어 기본계획과 하위 실행 계획의 정합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국가계획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국민, 전문가, NGO, 소통 협력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정보 포털과 국가계획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도 본 포털과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자료 분석과 여러 모델링을 사용한 실증 기반의 전망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소개드렸고요. 다음은 국가물관리의 주요 현황 및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이 토지에 가고 지하수가 충전이 되고 많은 물들이 하천 호소로 가고 바다로 가서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것을 물이 순환한다고 말합니다. 물의 순환은 자연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댐과 파이프 속에서도 물이 순환을 하고 이것을 인공계 물순환이라고 말합니다. 물관리 기본법 기본 원칙에 건전한 물순환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물순환 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위한 물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물관리의 여건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좁은 국토 면적의 산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탓에 물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몬순 기후로 물로 인한 가뭄 홍수 재해도 빈번합니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하천시설, 저류 구조물, 용수 공급시설, 하수도 처리시설을 많이 건설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저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살림이 어려우니 시설과 유지 부서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물관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올해 4월 국민 3,000명에게 물관리 기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은 수돗물 공급, 홍수 침수, 수돗물 수질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판단하지만 지표수의 수질 현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의 미래상을 물어봤을 때는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다음으로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미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물관리 기본법 12개 원칙 중에서 물의 배분, 수도하수도, 물수요 관리는 잘 되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생태 보전,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참여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가지 기본 원칙 중요성을 지금과 향후 10년 뒤에 고려해 보더니 수도하수도, 기후변화, 재해 예방이 현재 수준에서 중요한 원칙이며 10년 뒤에는 기후변화 대응, 물의 공공성, 수도하수도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현재 가감하게 추진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정하면 건전한 물순환, 물의 공공성, 수생태 보전, 기후변화를 꼽았고 10년 후도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그럼 국가물관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좌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물관리 내부 역량의 강점을 살펴보기 위해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댐과 저수지를 확장하고 수도관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수질 면에서도 하수도 정비,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공급하여 오염물질을 관리해왔고 2000년대 초반에 행정구역 단위에서 벗어나 유역 단위로 물관리 정책을 도입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하천의 목표 기준은 약 7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사방에서 유출되는 비점 오염원과 수생태계를 고려한 관리체계도 도입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경우에도 기존의 물 공급을 하기 위해 구축된 시설 위에 예경보, 비산 연계 체계 구축 등 대책을 수립하였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방 등 하천 정비를 국가 하천은 80%, 지방 하천은 48%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다목적 댐 등 건설하여 총 60억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하천 범람 등 홍수의 외수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 침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 정비, 도시 침수 예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조직 정비하고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통합물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과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째, 조직 정비, 위험의 출범 등 통합물관리의 하드웨어,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이수, 치수, 물환경, 물인프라 시설들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물관리에서 중요한 유협 기반으로 수질, 수생태 보전을 이미 수행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지 보완해 나갈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순환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을 위한 물의 기능이 잘 되는 것을 물순환이 건전하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물이 순환하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역대급 긴 장마와 폭우로 사망 13명, 이재민 1025명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에는 북극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 이상고온 현상에 한반도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을 가졌다는 기후변화 영향과 함께 국가하천의 중심으로 홍수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방하천 제방의 붕괴와 지방하천의 연범람의 인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변동성을 고려한 홍수관리와 가뭄을 고려한 이수관리 사이의 댐 운영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올해 장마를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거의 10년 동안 매년 가뭄이 발생하였고 국지적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민들은 물 부족을 겪어본 적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물수요 관리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뭄 심각성의 인지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은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인당 수자원 보유량은 OECD 국가 중에서 낮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수자원에 비해 사용하는 비율이 즉 물 스트레스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에서 생물에게 줘야 되는 양을 제외하고 얼만큼 쓰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84%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기후변화 등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는 물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생태계와 하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앞서 발표한 우리 강점이었던 물 인프라 시설들은 이미 많이 노후화되었고 30년이 되면 70%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노후화된 시설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전국 여러 곳에서 적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92% 국민이 사는 도시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 이용면에서도 영산강과 낙동강은 수자원 저장 능력이 적어서 만성적인 물 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서비스는 도농 간의 차이가 크고 지역 간의 요금과 관리 능력의 차이가 커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권역별로는 물 이동이 없지만 좀 더 들어가면 중권역별상으로 강력 상수도를 통해서 여러 물이 이동이 있습니다. 자체 취수원을 가진 지자체가 2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물 부족이 일어나서 강력수도로 공급할 물이 없어졌을 때 물의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댐 점수지 등 공급 중심의 수정한 정책에 의해서 하수제이용 빗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이 매우 적습니다. 물환경 사람들은 물의 배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상하류의 문제 그리고 생물과 인간 간의 물의 배분에는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본류 중심의 수질 관리로 지역의 지류에 있는 수질이 나빠지고 있고요. BOD, TP 중심의 관리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의약물질, 유해화합물질의 미약물질은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수생태계는 더욱 문제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여러 하천시설들이 사실은 용도가 폐기되고 노후화되어도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 하천에는 33,000개의 보가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있으며 홍수 제방과 도로로 인해 직강화로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하천 훼손율은 한 35%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하천이 자연도 3, 4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은 여전히 분업화되어 있고요. 물 관련 법률이 68개, 계획은 96개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천관리의 주체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고 물정보 관측망이 연계 잘 되지 않고 중복되고 있어 물 정보가 또 한 곳에서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이 불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정리되지 않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이 난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 농업용수는 물값을 내지 않고 있으며 댐을 건설하기 전에 취수하던 약은 기둥수리권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 체계가 비일관적이고 이로 인한 물 갈등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비용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므로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정리되지 못했고 매우 다른 가치의 충돌로 국민적 합의 없이는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다시 우리 한계와 약점을 정리해보면 유럽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었던 물 인프라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요. 물관리 서비스는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생태적 건전성의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기회로 다가올까요? 위기로 다가올까요? 우리의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위기는 저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데 에너지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물 수요 관리와 에너지 수요 관리는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국민이 물 관리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맞추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는 신성장 동력 요구가 증대되고 얼마 전 한국형 뉴딜로 25년까지 160조 투자를 예정이니 물관리도 이와 함께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기회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와 사람들 물관리 일원화에 국민이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의 기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발맞추어 물관리를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대상을 할 것인지 저는 이 과제를 시작하면서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는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가지고 환경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국가의 공공성 기능의 강화에 대한 요청이 강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물관리에 대한 인식의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그리고 유형물관리위원회 중심의 통합물관리 그리고 IoT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가지고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물관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국가물관리 좌표는 다음과 같이 역량을 집중하거나 장애인을 극복하거나 약점을 보완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을 저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연구진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세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2차 저희 국민소통 포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미래 물관리 좌표는 무엇인가요?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